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사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는 18일에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18일을 전후로 중국 증시 본격적인 조정장에 진입할지 아니면 반등의 계기를 좀 모색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워낙 아무래도 우리 시장도 중국 시장과 같이 커플링돼서 흘러가는 현상이 좀 깊어서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더 노골화하나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이 움직여주는데 미국 자극할 것인가 히토류를 통해서 이야기 나와주고 있고 또 반면 미국은 화웨이와 ZTA 하이테라 등 5개 기업에 또 블랙리스트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안보에 위협되는 기업이다 하면서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흘러갈 텐데 우리 시장은 관련주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 상당히 주목을 해볼 이벤트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 그리고 중국의 양제츠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이 18일에 알래스카에서 고위급 회담을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죠.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 17일까지 일본, 한국을 방한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중국과의 만남이 만약에 사전에 계획된 거라고 하면 이게 중국에서 만나지 않았을까요? 바로 옆 동네까지 온 김에 말이죠. 그런데 이번 회담 장소가 알래스카라는 점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집에 돌아가는 길목에서 만난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즉 중국 측에서 사전에 계획 없이 미국 측에 회담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하면 두 국가 사이에서 뭔가 괜찮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고위급 대면 회담이 발표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국 현지에서도 흥미로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기술 기업들과 수출 통제 그리고 공급망 안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창구인 워킹그룹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일단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성명에서 워킹그룹이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업계 사이에 깊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대화와 협력으로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좀 말을 했는데요. 글쎄요, 아직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다만은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참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우리 시장이 좀 강하게 오른 배경에는 바로 이런 부분들도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나라이고 그럴 때마다 패시브 자금이 이탈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좀 주저앉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물론 18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처럼 만나기로 한 거 멱살 잡고 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이런 움직임은 우리 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의 자금 유입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시총 1, 2위 기업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큰형님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그 밑에 소부장 업체들 역시도 투심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업황의 우호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부침이 좀 심했던 하이닉스를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미국과 중국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변수에서 상수가 된 지 오래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좋을 것이다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소부장주들까지 우리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열어봅니다. 오늘 효성 첨단 소재가 장 초반부터 시세 분출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탄소 섬유 견고했고요. 주력이었던 이 타이어 보강제가 실적을 이끌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하반기에는 아라미드 증설로 더 좋아질 것이다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서울시가 최근 수소차 보급에 힘을 쓰고 있어서요. 효성 첨단 소재 그 밖에 수소차 관련주들 눈에 띄는데 효성 그룹주까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재계서열 20위 때 효성그룹이 주요 상장사들이 모두 올해 들어서 최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증시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효성 TNC, 효성 첨단소재, 그리고 효성화학, 효성중공업 등이 이들인데요.
이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오너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오너주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판덱스 가격이 급등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동사에 대한 증권사 리서치에서는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실제로 3월 초 중국 스판덱스 가격은 킬로그램당 10달러에서 지난해 말 대비해서 70%가 급등을 했어요. 스판덱스는 마스크, 보호복, 레깅스 등에 활용되는 소재인데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일으키면서 재고가 최저 수준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 2위 스판덱스 업체인 중국 업체가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넘어가는데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아직 2조 원 수준이기 때문에 견조한 수요를 본다라고 하면 주가의 2차 상승 랠리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탄소 섬유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 업체죠. 이 탄소 섬유란 게 강철의 10배 강도이면서도 무게는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소재인데 해서 산업별로 쓰이는 용도가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소 연료 탱크에 쓰이고 우주 항공기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핵심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아라미드 증소 효과도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매우 좋아진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밖에 효성중공업은 국내 1위의 수소 충전소 기업으로 내년까지 120개 규모의 추가 충전소 설치가 예정되어 있고 효성화학 역시도 베트남 법인의 턴어라운드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효성그룹주는 지금 가장 핫한 첨단 소재와 가장 핫한 에너지 기업들 모두 보유하면서 미래 에너지와 소재 사업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내내 가장 주목받는 그룹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가장 주목받는 그룹이 되지 않을까 효성그룹주 이야기해 주셨고요. 워낙 탄소섬유, 효성 첨단 소재가 유일하게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열어봅니다. 최근 실적보다 기대감만으로 가는 업종, 대표적인 업종이 이 업종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행과 항공주일 텐데요. 최근 정말 잘 나가죠. 이 글로벌리하게 백신 접종 한창이고요. 그래서 우리 빠른 시일 내에 여행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주가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모두투어, 하나투어, 롯데 관광개발 정말 흐름 좋게 흘러가고 있고요. 호텔신라도 외국인들이 담아가면서 주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려가 좀 크죠.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기대감에 올라타도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주말 사이에도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1일부터 모든 성인으로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 정부들이 이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빠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접종률이 60%를 넘어가면서 집단 면역 체계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 관련 지표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을 훌쩍 넘기던 감염 재생산 지수도 0.78을 기록을 하면서 최저치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중증 환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 등 모두 이런 지표들이 의미 있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단계적으로 봉쇄 조치를 완화하면서 대부분의 상가와 공공시설이 다시 문을 열고 있고 접종 증명서인 그린패스를 받은 사람들은 문화행사라든지 스포츠 이벤트 등을 정상적으로 좀 참가를 할 수가 있죠.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어느 섹터를 봐야 할지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이와 관련된 약간 실적이 나오지 않는데 기대감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우려감은 잠시 접어두셔도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에 미국에서의 시장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 등의 이유가 바로 백신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경제활동 정상화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예를 들자면 항공주가 포함된 산업이라든지 숙박업체인 호텔과 여행, 백화점 같은 유통업체들 계속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가장 관심 있게 제가 보는 업종은 숙박업체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롯데관광개발이라는 회사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국내외
여행사업 전문 업체죠. 그리고 작년 12월에 제주도의 드림타워 개장과 함께 호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주 드림타워는 호텔 1,600개의 객실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그리고 부대 시설 및 전망대까지 자리 잡은 도시명 복합 리조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파라다이스 그룹으로부터 인수받아서 드림타워로 확장 이전 신청을 앞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외국인들이 입국하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한 매출 증가를 보여줄 것이고요. 규모가 이게 상당히 크거든요. 연간 최소 3천억 원 이상의 카지노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백신의 보급과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 이후 그리고 그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높여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의견까지 같이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과 항공주 좋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롯데 관광 개발을 토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까지 전해 들었네요. 자, 이렇게 오늘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 한성혁 과장 만나 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